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스포츠 뉴스처럼 계약 재결 한 줄로 끝낼 수 없는 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택은 단순한 스폰서 교체가 아니라 세계 1위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 커리어를 설계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죠. 안세영 이오넥스와 초대형 계약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응은 거의 한 가지였습니다. 배드민턴에서 100억?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리닝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데 왜 요넥스였지? 이 질문은 겉보기엔 돈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주제에 가깝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에게 계약은 통장이 아니라 경기력의 확률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오늘은 숫자에 가려진 진짜 쟁점을 꺼내서 선택을 갈랐던 결정적 이유를 유튜브형 저널리즘 톤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안세영이 고른 건 최대 금액이 아니라 최대 경기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0억은 큰 돈이지만 안세영에게는 한 시즌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선수 후원 계약을 볼 때 사람들은 액수를 먼저 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선수 본인이 보는 계약의 중심은 다릅니다. 특히 세계 1위라면 더 그렇습니다. 투어는 길고 이동은 잦고 시차는 거칠고 대회 간격은 촘촘합니다. 코트 바닥 재질, 체육관 온도, 공의 비행감까지 매주 바뀌죠. 이 환경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선수는 결국 실력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운영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운영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상 없이 시즌을 끌고 가는 것. 대회마다 컨디션을 비슷한 수준으로 재현하는 것. 여기서 장비는 광고용 소품이 아니라 생존 장치가 됩니다. 라켓이든 스트링이든 특히 신발이든요. 발이 무너지면 경기력은 즉시 꺼집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그 즉시가 더 치명적입니다. 준결승까지는 가도 결승에서 한 박자 늦어지고 그 한 박자가 그대로 우승을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안세영의 선택을 돈을 포기했다라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영은 돈을 버린 게 아니라 돈보다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인 겁니다. 리닝이 더 높았는데도 금액이 아닌 항목에서 갈렸다.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리닝이 더 강한 금액 옵션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꽤 구체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연간 제한 규모가 더 컸다는 말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럼 더 많이 주는 곳 가는 게 맞는 거 아냐? 그런데 정상급 선수 계약에서 진짜 승부는 연봉 칸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선수 쪽이 끝까지 붙잡는 건 오히려 숫자에 적히지 않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항목들입니다. 동행 지원의 실체, 장비 커스터마이징 범위, 피팅과 테스트 루틴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주는가, 컨디션 변화에 따라 세팅을 바꾸는 의사결정 속도, 미디어 마케팅 일정이 경기력에 간섭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장비 자율성을 보장하는가. 즉, 선수에게 중요한 건 더 받는 계약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계약입니다. 세계 1위가 가장 싫어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경기 중 불안이 생기면 타이밍이 늦어지고 한 박자 늦어지면 점수가 나가고 점수가 나가면 계획했던 경기 운영이 어긋나니까요. 안세영 이오넥스를 택했다는 건 결국 이 질문에서 답이 갈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누가 내 불안을 더 줄여주나? 안세영이 남긴 공식 문장은 힌트였다. 안세영은 계약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선택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좋은 경기력입니다. 스폰서 발표 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의례적인 문장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안세영에게 경기력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이고 커리어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도 읽힙니다. 이번 계약은 광고 모델 계약이 아니라 경기력 계약이다. 내가 얻는 건 돈이 아니라 경기력의 조건이다. 신발, 이번 이야기에서 유독 크게 읽히는 이유. 안세영을 둘러싼 후원 논쟁에서 유독 많이 언급된 게 신발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뿐만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에서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겟은 손으로 조절이 됩니다. 스트링 텐션도 조절이 됩니다. 그립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신발은 다릅니다. 발은 바꿀 수 없어요. 발이 아프면 끝입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면 그날 경기는 물론이고 다음 대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부상 리스크가 올라가고 은 곧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신발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니라 사실상 팀 지원에 가깝습니다. 팔 형태 데이터 기반 커스터마이징, 착지 압력 분포에 맞춘 미세 수정, 투어 중 즉각적인 피드백과 교체 대응, 훈련량 변화에 따른 인솔 쿠션 설계 조절, 이런 걸 해주는 브랜드와 그냥 최신 모델 제공에서 끝나는 브랜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 1위라면 이 차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기서 갈립니다. 내 발을 제품으로 보나 프로젝트로 보나. 요넥스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이 계약 이슈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장비를 바꾸면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겟 프레임이 달라지면 타구감이 변하고, 링 조합이 달라지면 타이밍이 밀리고, 이 달라지면 첫 스텝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일반 동호인에게는 며칠 치면 적응되겠지 일 수 있지만 세계 1위에게 그 미세한 변화는 결승 전의 승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조금 흔들려도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라 조금 흔들린 순간 우승을 놓치는 선수입니다. 안세영이 시즌 초반부터 우승 레이스를 주도하고 매 대회에서 우승 후보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장비 변경으로 인한 적응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밍이 더 높았는데도 요넥스라는 선택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의 계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더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덜 흔들리는 것, 그리고 이 덜 흔들림이 결국 시즌 전체 수익과 커리어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보고 결정 안 했다가 아니라 돈을 이기는 조건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미담으로 만들면 현실을 놓칩니다. 안세영이 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선수에게 돈은 보상이고 정당한 권리죠. 다만 정상급 선수의 계약에는 돈을 이기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대부분 세 가지로 모입니다. 위험을 낮추는가, 경기력 변동폭을 줄이는가, 운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가.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경기력의 확률을 높이는가. 안세영이 요넥스를 선택했다면 그 확률이 요넥스 쪽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가장 프로다운 설명입니다. 개인 후원 시대의 상징이 된 계약, 그래서 더 뜨겁다. 이번 계약이 더 크게 소비된 이유는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개인 후원이라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흐름 속에서 세계 1위가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상징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계약에 열광한 건 안세영이 돈을 벌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수가 자기 몸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흐름은 선수 개인에게도 종목 전체에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이 계약이 기준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넥스가 얻은 건 모델이 아니라 책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계약은 안세영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넥스도 시험대에 올라섭니다. 세계 1위가 더 높은 제안을 뿌리치고 선택한 브랜드라는 타이틀은 멋있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선수는 결과로 답하고 브랜드는 환경으로 답합니다. 요넥스가 안세영에게 약속한 지원이 시즌 내내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투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진짜여야 합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계약도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 계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새 표준이 됩니다.
결국 선택을 가른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기느냐 였다. 정리해봅시다. 리밍이 더 높았다는데도 왜 요넥스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히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선택을 가른 건 금액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조건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지원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이 지향하는 건 홍보가 아니라 경기력이었습니다. 안세영이 고른 건 더 큰 숫자가 아니라 더 큰 확률이었습니다.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이길 확률. 그래서 이 계약의 진짜 가치는 계약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코트에서 증명될 겁니다. 다음 대회에서 또 우승하면 현명한 선택이 되고, 부상 없이 시즌을 밀고 나가면 프로의 계산이 되고, 정상에 오래 서면 시대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의 선택 기준은 최대 금액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최대 경기력이어야 할까요? 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